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평소에 혹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궁금증들을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강의해 주셨는데 그 깊은 헤드레스트가 이제 아이의 목과 머리를 어떤 방식으로 보호해 주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넓은 헤드레스트는 추천 안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건 아까도 굉장히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지만요. 일단 넓은 헤드레스트는 사실상 보호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충격을 보호하려면 일단 안 움직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걸 멈추면 이게 충격이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애초에 머리를 꽉 잡고 있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폭이 좁은 게 중요하고 이 흔들리는 아기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폭이 좁은 헤드레스트가 더 좋은 거고요. 헤드레스트가 깊으면서도 중요한 게 배면 각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배면 각도가 잘 이루어져야 아기가 앞으로 안 나오니까, 그래야 이제 이 헤드레스트 안에 아이 머리가 있잖아요. 그때 충격을 받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21년생 아기가 있는데 장시간 아기가 차를 타면 무조건 자잖아요. 근데 일단 그게 첫 번째는 그게 멀미 때문이란 말이 있는데 진짠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무조건 목이 이렇게 꺾이더라고요. 뒤로 이렇게 고정이 안 되고. 그럴 때 뭔가 목베개나 다른 걸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둬야 되는 건지 선생님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목베개는 오히려 고기가 더 밀려가지고 좀 불안정적이고요. 헤드레스트 바깥으로 얼굴이 나올 수 있어서 좀 문제고. 근데 차량 운행을 할 때 한 번에 오래 안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장기간 갈 때. 한두 시간에 한 번은 쉬는 게 중요한데, 애기들이야 당연히 뭐 수유 시간도 있고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이렇게 신경이 써지지만 좀 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뭐 멀미 때문에 자는 거냐, 그것보다는 지루할 거예요. 차에 타고 있으면 지루하고, 그리고 이제 차의 자연스러운 떨림이 뭔가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앉은 자세에서 오래 자면 되게 힘든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좀 큰 아이더라도 앉은 자세에서 오래 2시간, 3시간 자다 보면 목이 아파오고 힘든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운행 자체를 좀 피하는 게 좋다. 휴식 시간을 중간중간 하는 게 좋고, 그게 운전하시는 분한테도 훨씬 안전운전하는 데 중요한 습관이 되겠습니다. AGR 인증을 받은 카시트는 아이의 목 꺾임 현상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체공학적으로 개발된 제품들은 어떻게 보면 최소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고 무조건 100%다 모든 게 해결됩니다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일단 이 제품을 만들 때 그렇게 안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는 거지,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크리스트가 있는 겁니다. 앉았을 때 아이가 똑바로 앉아 있느냐, 또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기들 앉힐 때 엉덩이를 안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앉혀야 되거든요. 그게 좀 잘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렇게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앉혀야 그 안전벨트를 체결했을 때 보호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배면 각도라는 게 결국은 머리부터 엉덩이 라인까지의 각도를 신경 써서 만든 건데, 이게 다 닿아야 제일 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앉히는지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고를 때는 이런 인증이 있다는 거는 되게 이건 좋은 거다라고 인식을 하지만, 평상시에 이것만 너무 맹신하면 안 되고 평상시에 잘 앉혀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동차 그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렉서스랑 제네시스에서도 시트에 대한 어떤 패키지에서 AGR 인증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궁금했었던 게, 이제 AGR 인증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고 어느 정도의 어떤 테스트가 검증이 많이 돼 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결국 이런 인증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얼마나 높느냐, 이게 문제인데, 신뢰도를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실제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 이 제품을 쓴 사람들이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보호를 받았는지 통계를 내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제 생각에는 이 인증하는 기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실험 데이터를 직접 뽑아내는 거라기보다는 척추 건강 관련된 의료진들이 구성돼서, 의사와 뭐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들이 구성돼서 꼼꼼하게 그런 이 정도는 돼야 척추를 보호하는 거다, 이런 기준들을 세웠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만족했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뭐 카시트를 했을 때 사망률이 얼마나 줄고 뭐 이런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런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제작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더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거기서 차이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관절 탈구 말씀하셨는데
그 카시트 타면 아이가 바닥에 발이 안 닿잖아요. 그럼 발받침 같은 걸 해주는 게 좋은지 궁금하고, 그리고 여행 가면 렌트카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업체에서 빌려주는 카시트가 되게 믿음직스럽지 못할 때가 많은데 좀 그럴 때 따져봐야 하는 기준이나 아니면 방법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발받침은 그 안전인증을 받은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가끔 저는 이제 찾아보거든요. 그러면 실험 영상 보면 이게 날아가서 막 애기 때리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사고 났을 때 대비를 생각하면은 발받침은 굳이 이제 단단한 거는 추천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고관절 탈구 걱정을 하시는 게 내려가니까 걱정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받쳐주잖아요, 카시트가. 그래서 고관절 탈구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아이가 너무 발을 불편해하면 차라리 에어 쿠션 을 몇 개 둬서 이게 사고 나서 날아가도 부딪혀도 별 다치지 않으니까 그거를 사용하면 좋은데, 발받침 저도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저희 애는 오히려 이게 발이 닿으니까 자꾸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런 위험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다 빼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러 가서는 카시트 항상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놀러 가면 좀 렌트카 회사는 좀 큰 회사로 하긴 해요. 그런 데들이 카시트 종류가 좀 많기도 하고, 적어도 연령에 맞는 카시트가 있어요. 최소한 연령에 맞는 건 있는지를 보고, 네, 그렇게 보고 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질의응답까지 마치고 오늘 컬처 이벤트 세이프티 클래스를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이벡스 함께한 시간을 통해 자녀의 안전과 앞으로 쌓아갈 소중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추억 만드셨길 바라면서 오늘 수고해주신 삼성여자 용인 세브란스 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지연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전하겠습니다.